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의 오름폭도 굉장히 컸는데요. 아직까지 다만 이 바닥에 대한 확신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들을 잘 짜셔야 되겠습니다. 상승에도 불안한 모습의 시장인데요.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정말 오랜만에 기다렸던 반등이 아닐까 싶어요. 강한 반등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반발 매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한 것이고요. 다우가 1.5% 상승, 나스닥이 3.8% 상승, S&P 500이 2.4% 상승했습니다. 어제 너무 전부 다 이제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급등한 종목만 좀 살펴보면은 빅테크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7.6% 상승했고요. 아마존, 테슬라가 모두 이제 5.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 중에서 좀 강한 거를 좀 보면 엔비디아, AMD, 마블 테크놀로지가 모두 9%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인 로블록스, 메타포트가 모두 15%대 강세를 나타냈고, 그다음에 쿠팡도 16.4%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주 주식 중에서는 GM하고 포드가 각각 7%대, 8%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차지포인트 홀딩스하고 블링크 차징이 각각 8%, 14.8%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플러그 파워, 이제 수소 관련 업체, 수소 에너지 관련 업체인데 10.7% 급등했고요. 썬파워 9.3% 상승.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옥시덴탈이 한 8.2% 상승인데요. 워렌 버핏이 90만 주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루미나 테크놀로지라고 라이다 관련 업체가 있는데 16.4%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퀀텀스케이프도 12.2% 상승. 전체적으로 모두 다 이제 강세를 나타냈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루시드가 14.8% 급등했는데요. 예상보다 손실폭을 하회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2% 상승했는데 CT 측에서는 메모리 수급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59.1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인 64보다 하회했고요. 지난달 65.2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9월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으면은 더 빠른 금리 인상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75bp 금리 인상도 열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패드풋 믿고 저가 매수했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직도 주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이 좋다 보니까 종목들도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많이 밀렸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좀 많이 셌던 것 같습니다. 나름 좋았는데 이 나스닥의 경우에는 1년 반 만에 최대폭 반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좀 일시적인 베어마켓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닥을 다졌다고 보긴 좀 어려운가요? 그렇죠. 어렵죠. 어렵다고 보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베어마켓 랠리까지는 갈지는 안 갈지는 저는 좀 베어마켓 랠리라 그러면 지금보다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큰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12,400에서 한 12,500, 그다음에 S&P 500 기준으로는 한 4,200 정도가 반등의 상단이라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일단 자세하게 좀 시장의 지표들이랑 발언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볼게요. 일단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 보고 있는데, 일단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59.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소비 둔화 이런 쪽으로 좀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인플레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값은 오르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만은 결국엔 임금 상승은 그보다 좀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기가 좀 그렇고 계속적으로 소비자 태도 지수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소비자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좀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 이제 지갑을 열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이잖아요. 이제 연은 총재 이야기들 발언을 몇 가지를 주셨는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좀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얘기했는데
게 뭐 말씀 주신 대로 0.75%포인트 이거 인상을 좀 얘기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6월하고 7월은 50bp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다 자신도 지지를 하고 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인플레가 이제 그거 50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 이후에 이제 8월은 없고 FOMC가 없잖아요. 8월은.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 9월 중순 정도에 10며칠 날 열리는데 그때까지 인플레 잡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75bp 금리 인상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인플레가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 나오면은 금리 인상은 지금 느려질 수 있지만은 인플레 완화되지 않으면 더 빠른 금리 인상으로 해야 된다. 뭐 지금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올리더라도 뭐 9월 이후에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9월 FOMC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나 인플레를 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인플레이션 낮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금리 인상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뭐 그것도 있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선행이 돼야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선제 조건으로 먼저 보는 거고요. 인플레가 결국엔 지금 이 사람의 얘기로 높은 이유로는 수요하고 공급하고 불균형 때문인데 뭐 언젠가는 수요하고 공급이 균형을 찾아가면 인플레 잡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이번 주에 또 파월 의장이 월스트리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때 좀 뭔가 발언을 또 할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좀 강한 발언이 나올 경우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0.75%포인트 다시 한번 좀 여는 발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도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은 시장은 여태까지 파월은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마음속을 들어갔다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건 예측을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우리가 시장에 어떻게 보면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17일에 그런 발언들이 있으니까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도 몇 가지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일단 패드풋, 연준의 지원이죠. 이 부분을 믿고 저가 매수를 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건가요? 기존에는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은 금리 인상을 좀 늦췄다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금리를 인하시켜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밀어 올리는 역할을 연준이 좀 해줬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인데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8%를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상 했다가는 지금 뭐 이 사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얘기로는 화염 방사기를 붓는 것과 같다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 금리 인하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가 빨리 진정되는 것은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계속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CPI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8.5%였다가 이번 달에 8.3%로 꺾였는데 이게 지금 일시적 그냥 약간 미세한 조정이지 여기서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꺾여 내려와서 빨리 지금 연준의 목표인 인플레 2%대로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속적인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한동안 연준의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뭐 아직까지 미국 증시 뭐 많이 밀렸지만 뭐 이번엔 반등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쭉 밀린 걸 생각해 봤을 때도 아직 주가가 비싸다 이런 의견을 좀 내놓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도?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직 주가 비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70년 이후 지금 5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지금 아직도 파워 같은 경우는 PER 같은 경우에는 16.8배로 지금 지난 20년 평균치 15.7배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하고 기업 이익도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 파워는 한 13에서 14배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12개월 선행 PER이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지난 20년의 평균치보다 좀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내 증시로 좀 눈을 살짝 돌려보면 사실 미국 증시는 뭐 이렇게 비싸다 치고 근데 사실 국내 증시는 좀 적게 오르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밸류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르게 볼 수 없을까요? 아니죠. 나스닥 기준으로 최고점 대비 떨어진 거는 우리나라 증시도 최고점 대비 떨어진 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올해의 기준으로만 뭐 작년서부터 좀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비슷하고요. 네. 지금 뭐 그냥 비슷합니다. 예. 아, 네, 그렇군요. 비슷하구나. 일단 그리고 그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잠깐 주셨는데 네. 실제적으로 뭐 좀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인플레이션 때문인가요? 이것도?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일단은 그 뭐 제품 가격을 올리고 판가 인상을 하고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 심리도 꺾일 것이고 나중에는 그렇게 보면은 비싼 물건값은 올려놨는데 네. 결국엔 소비가 계속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인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기업의 성장 속도는 실적 성장 속도는 앞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이쪽의 예측이에요, 지금. 아, 네. 시장이 반등했는데 사실 좋은 이야기들이 거의 없네요. 네, 확실히 어려운 상황을 좀 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그래도 급등한 종목이 있죠. 일단 루시드 14.8% 정도 급등을 했는데 실적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손실이 8,100만 달러로 1분기에 손실을 나왔는데 네. 그 주당 5센트 손실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예상치로는 31센트를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는데 많이 손실폭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14.8% 급등. 그 전날에도 13%대 급등을 했고요. 매출이 5,8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예상치로는 5,600만 달러였거든요. 역시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고 매출도. 그리고 22년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영진 가이던스에서는 12,000대에서 14,000대를 전망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 기존의 가이던스하고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네. 급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이전에 왜 기업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이 있을 때 좀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쪽도 좀 같이 보면 될까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지수하고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전기차 성장주기 때문에 지수 뭐 나스닥 많이 흔들리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이제 분기마다 돌아오는 실적 시즌에서 괜찮은 실적을 발표하면 네. 다시 주가 돌려놓고 그냥 그러기는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올랐던 종목들 가운데 반도체 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이상 좀 올랐습니다. 뭐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메모리 수급에 관련된 건가요? 네, 뭐 CT 측에서는 메모리 수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성장 전망과 메모리 전망을 긍정적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진이 영업이익률을 30% 달성을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CT 측에서는 실적 성장이 견고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애플의 신제품 등이 지금 연말에 또 나오면은 결국에는 다시 메모리 수요 자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국내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지금 이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쪽으로는 네. 역시 뭐 삼성전자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아직 장기적인 바닥은 아니지만은 네.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방미도 5월 20일 날까지 좀 있으니까 그런 모멘텀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장비주하고 반도체 관련주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니까 이럴 때도 뭐 삼성전자 뭐 얘기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여지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이 중국 상하이 쪽에서도 이제 봉쇄가 어느 정도 16일부터 오늘부터죠. 이제 조금씩 풀린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의 좀 상승 모멘텀을 형성해주진 않을까요? 16일서부터 풀린다는 건 저는 모르겠고 한 20일서부터는 서서히 이제 풀린다고 저는 좀 기사를 봐가지고 네네. 그 날짜는 뭐 16일 날 풀릴지 20일 날 아니 16일서부터 서서히 풀릴지 네네. 20일서부터 이제 서서히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제 봉쇄 조치는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뭐 기대감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뭐 그런 속내는 네.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확진자가 또 안 줄어들면 봉쇄는 정치 해제는 안 하는 거니까 네. 그쪽에 그거 입장이야.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내 증시 그러면은 오늘 미국 증시가 좋았다 보니까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 선반영된 거는 있죠. 금요일 날에 선반영된 거는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오늘 증시 뭐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증시 뭐 같이 기술적 반등 이제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600 밑에서는 지금 주가가 뭐 너무 뭐 싸다 뭐 계속적으로 그런 의견도 있는 만큼 네. 일단 2,600 뭐 한 50 정도가 뭐 저는 50 코스피 정도. 기준으로 일단 고점이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금요일날에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코스피는 한 600억 정도 들어왔고 코스닥 쪽으로 한 1,700억 정도 들어왔는데 네. 코스닥이 조금 더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가격이 조금 더 싼 쪽으로 좀 더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아,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전이 1,270원, 80원 뭐 이렇게 1,300원 근처까지 가는 입장에서 지금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뭐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 워낙 약세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안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매수세를 그러니까 금요일날 매수세를 보더라도 네. 주가 싸면은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론 쇼커버링하고 이제 같이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하지만 외국인 매수는 뭐 아직까지 뭐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모멘텀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적으로는 좀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뭐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주가가 좀 저렴할 때 들어와서 이런 물량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앞으로도 아직까지도 뭐 하방 압력이 열려 있다고도 하고 지금 상단도 거의 2,650포인트 정도로만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굉장히 제한적인 반등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이럴 때 좀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네. 뭐 나이스하게 성공한 거죠. 뭐 나이스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지고 계셔야죠. 뭐 가지고 계셔서 수익 좀 더 누리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뭐 목표치는 너무 크게 들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 단기간에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5월 달 안에는 지금 2,550포인트 일시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저번에 네. 이제 하회했었는데 네, 네. 며칠 전에 그래도 5월 달에는 2,550포인트는 지키면서 조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냥 상하, 만약에 5월 달을 뭐 기준으로 예측을 한다면 저가는 네. 코스피 기준에 한 2,550, 상단은 2,650 정도, 10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그럼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시장이 어려울 때 그래도 좀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들이 어디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지수 반등 과정에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 지수 네. 반등 과정에서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인플레 관련주 뭐 그다음에 천연가스, 에너지, 그다음에 뭐 곡물 가격 뭐 이런 쪽에 뭐 이제는 조금 지수가 반등하면 그런 쪽에서는 좀 쉬어가야 되는 양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수하고 반대되는 양상으로 보고 있고 뭐 반도체 관련주는 이번 주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 시장 상황은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제가 뭐 좀 이따 오전 동시효과 방송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국제 유가가 제가 저번 주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자 했는데 움직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10달러 상단에 와 있는데 지금 네. 다시 한번 120~130달러까지는 한번 터치 시도 트라이가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은 시장에서 미국 증시 안 좋겠죠. 왜냐하면은 네네. 아니 지금 일시적으로 바닥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네. 결국에는 뭐 5월 말이나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에너지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은 시장에 부담 주잖아요. 인플레 때문에. 네네. 그러면 다시 이제 75bp 금리 인상 다시 얘기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플레 안 꺾인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CPI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또 시장에 또 한번 부담 주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으니까 그 원유 유가 관련해서는 한번 체크가 꼭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유가를 좀 체크해 보니까 확실히 조금씩 다시 한번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 연준 이쪽에서 또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눈여겨서 보아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종목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최근에 기아가 좀 괜찮은 모습인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이 괜찮으면 버틴다기보다는 그냥 그 상태를 지금 유지를 할 텐데, 만약에 뭐 시장이 안 좋으면은 뭐 같이 하락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뭐 지금 저점 대비 거의 한 30% 올랐어요. 네. 한 28% 정도 올랐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의 앞으로는 코스피 지수, 그런 전체적인 지수 시장 환경에 하고 같이 이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시장의 영향을 좀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상승을 했을 때는 뭐 많이 갔던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 이쪽과 함께 좀 대응을 하시면서도 보시고, 또 하락할 때는 관련 종목들을 또 눈여겨보시고, 이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3대 증시 강한 반등을 보인 가운데 사실 전략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위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고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